당대표 후보에 가장 적합하고 유력할 후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뭐 제가 느낀 거는 이제 그 소위 청년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좀 젊은 분들의 이제 이런 필요성을 대부분 느끼기는 하시는데 그 사람들한테 국회의원 배지를 주긴 싫다. 저는 좀 이런 움직임을 좀 느꼈어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22대 국회 구성을 보면은 민주당, 국민의힘 다 합쳐서 30대가 저는 5%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그리고 평균 나이가 아마 55세가 넘을 겁니다. 그 말인즉슨 간에 어찌됐든 간에 국회란 곳은 우리가 이제 소위 회사에서 사장급들 보면 아직도 50대가 많은 것처럼 이제 그 세대적인 어떤 기득권 또 그 이유는 약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특히 고관대작을 하고 또 옛날로 치면은 꼭 서울대 나와서 뭐 판검사 정도는 달아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주류 세력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올드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22대 국회가 30대가 5%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기조를 뭐 100% 바꾸기는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들 한 명 한 명 입장에서 내가 뭐 나 혼자 나서서 이런 거를 바꾸겠다 이런 거는 저는 어려운 것 같고 시대적인 어떤 상징적인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사실 이제 우리 당 사람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저희 당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호불호는 갈려도 어찌됐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시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순간만은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그 민주적인 정당성, 그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. 근데 반대로 그런 민주적인 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정당 활동을 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조금 그 기대치에 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아주 또 엄격한 잣대로 그 사람들을 내리깝니다. 뭐 저희도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뭐 소위 이제 조금 이름이 알려지신 청년 정치인들 중에서 가끔 행동이나 이런 것들 실수를 하면은 또 굉장히 그 여론의 문매를 맞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그 약간 그 당내 5대 개혁안 같은 경우 조금 뭉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 김용태 위원장이 이런 청년 정치인으로서 취할 건 취하고 또 내줄 건 내줘야 되는데 과도하게 무조건 젊은 사람이니까 개혁만 해야 된다. 또 내 말이 맞고 내가 이 개혁 이미지를 위해서 무조건 관철시켜야 된다. 이런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나이브하고 아직 성숙하진 못했다. 이런 평가를 또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. 왜냐하면 저희 당내에서 이번에 그 뭐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지금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난 후에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다 이렇게 못 박은 것은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를 인정해주지 않은 듯한 뉘앙스를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잖아요. 저는 제가 청년 또 뭐 30대 한 사람으로서 저는 김용태 위원장 같은 사람이 잘 해주길 바랬습니다. 그러려면 5대 개혁안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당 내부의 실질적인 얘기를 본인 입으로 내뱉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봤는데 무조건 개혁해야 된다. 무조건 이제 뭐 사라진 이미 친윤을 뭐 이렇게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제거가 돼야 되고 100% 당론으로 이걸 확정해야 된다.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실력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을 보여줬고 이거는 반대로 제가 기득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. 그 당내 기득권 원내에 있는 분들한테는 야 젊은 애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말로는 젊은 친구가 확실히 아직은 성숙하지는 않구나. 경륜은 떨어지는구나. 이런 식의 평가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정치력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고 비단 뭐 이런 것들은 전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. 전 예전에 그 대변인실에 있을 때 저는 회사를 그때 다니면서 그 대변인 활동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저는 당시 그 회사에서의 시간이 되게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뭐 논평도 써야 되고 가끔 뭐 소통관 가서 브리핑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막 사람들 만나기 어렵잖아요. 뭐 이 정치만 하는 전업 정치인에 비해서 뭐 기자들도 만나야 되고 아니면 뭐 하다못해 조금 내가 내 인프라나 네트워크를 늘리려면 저녁 자리도 가야 되는데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또 피곤하고 이러니까
뭐 3번 갈 거 1번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현실,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떠나서 그래도 매 국회마다 일부 청년들한테 기회가 주어지잖아요. 어쨌든 젊은 세대를 대표해라는 그런 아주 뭐랄까 그 명분으로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부여받은 분들은 그 기회가 본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전체 청년을 내가 위해서 이 청년 정치의 맥을 유지를 시키고 청년의 목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말 정치력을 보여야 된다. 그리고 정치력을 보이려면 애초에 그런 사람들을 선정할 때 사회적으로 업적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야 됩니다. 제가 말하는 사회적인 업적은 이번에 뭐 김상우 의원처럼 무슨 뭐 변호사 달고 지역에서 활동한 이런 사람들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, 자본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본인 몫을 했는지 이런 조금 다른 잣대, 꼭 서울대 나와서 판검사가 아니라 아니 뭐 저기 민간 활동,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꾸준히 10년 동안 그냥 재직한 것도 아주 좋은 그 레주메입니다. 네,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책적으로 또 민심을 읽는 데 더 적합한 사람들일 수 있는데 우리 당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올드한 방식으로 서울대 나왔거나 율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느꼈습니다. 무조건 뭐 비례대표에도 넣어주고 네. 실제로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을 주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. 이제는 옛날 뭐 5, 60년대나 그 서울대 나온 판검사들이 우리나라를 주도했지. 지금은 뭐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하고 수백억, 수천억을 번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것이지 누가 판검사들을 우리나라를 주도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?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. 네,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공감일 텐데 대변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현실에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보고 이런 서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정치의 현업, 선출직이나 혹은 뭐 비례든 이런 자리에 가서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새 원내 지도부에서 내놓은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거부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 추가 개혁안을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자, 추가 개혁안에 앞서서 일단 5대 개혁안 하나하나를 발표를 했는데 그 5대 개혁안에 모두 공감을 하십니까? 조목조목 좀 살펴보자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? 5대 개혁안 중에 저는 이제 가장 그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이제 탄핵 반대를 뭐 당론으로 하자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보는 게 이미 다 탄핵 반대를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탄핵 반대라는 그 어젠다를 꺼내는 순간 당내 세력은 또 뭐 친윤이니 반윤이니 이런 걸로 개파적으로 갈리는 게 자명한 사실인데 우리 지금 당내에서 누가 친윤입니까? 정부를 새로 선출만한 권력을 가졌을 때 누군가가 그 권력을 가졌을 때 친윤이든 뭐 친한이든 친홍이든 뭐 이런 게 생겨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 아쉽고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우리 당내에선 상식적인 국회의원이라면 마음속은 어떨지 몰라도 국민 앞에서 내가 친윤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 저는 한 명도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. 오히려 반윤을 이제 행세를 하면서 친윤을 까는 사람들은 많죠.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고해야 하기 위해서 뭐 아주 자극적인 워딩을 많이 쓰잖아요. 한동훈 대표만 하더라도 지난 그 대선 그 캠페인 유세 중에서도 무슨 뭐 친윤을 매일 거론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친윤이라는 그 워딩을 자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친윤이라는 것이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언론들 보면은 뭐 구주류 세력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그 탄핵 반대를 굳이 당론으로 당원 투표까지 해야 되냐? 저는 이미 과거다. 예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김용태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 중에 상향식 공천, 기초단체장, 광역자치단체장 상향식 공천은 뭐 아주 우리 당의 중요한 어젠다로서
앞으로 1, 2년간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100%는 아니더라도 이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당 내부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지는 저는 앞으로 송원석 원내대표 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될 지도부가 그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생산적인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말씀 전당대회도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 등 전 대표 등 차기 당권주자들은 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? 어떤 인물이 국민의힘의 새 사령탑이 돼야 될까요? 저는 제가 누가 되어야 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제가 조심스럽게 그냥 논평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그 당내 경선, 그 당대표 경선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. 그 추측의 근거는 이제 여러분들과 등산도 하시고 제가 알기로 물밑에서 접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. 이게 이런 뭐 소식이 여의도에 파다하기 때문에 아마도 요것은 당대표 경선을 이제 상정해두고 이제 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. 아마도 이 김문수 후보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분은 아무래도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2위를 기록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아마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다. 다만 한동훈 대표가 그 대선 캠페인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그 분과 어떻게 보면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최근에 있지도 않는 친윤을 대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원조 친윤은 한동훈 대표지 않습니까? 모든 그 권세와 권력을 다 이양받고 제가 만약 한동훈 대표였으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면 저는 같이 사라질 것 같아요. 근데 어찌됐든 이제 남아서 정치활동을 하신다면 이런 분들, 그 소위 친한계 분들의 행보가 지금 저희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고 왜 그렇게 그 반윤이라는 걸 입지를 확고히 해서 있지도 않는 친윤 세력을 만들어서 당내 혼란을 계속 부추기는 행동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번 그 당대표 경선에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가장 그 근거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최근 원내대표 선거의 그 투표 결과를 보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실상 그 개파성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60표라는 이 득표를 하면서 그 2차 경선 없이 원내대표에 당선됐지 않습니까? 네. 저는 이 60표에 담긴 그 의미가 우리 내부끼리 자꾸 개파를 나눠서 싸우지 말고 이제 우리 당의 갈 길을 가자. 우리 당이 할 일을 하자.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적인 악법, 경제정책, 행보, 또 국무총리나 이런 국무위원들의 이해하지 못할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자. 이런 의미가 담긴 60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의미를 가장 잘 구현하고 메시지를 내는 것이 당대표 후보에 가장 적합하고 유력할 후보라고 생각합니다. 네.